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영주에서 호두농장 달에 약초 농장 운영하고 있는 소백호두입니다. 제가 묘목도 하고 농장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찾아와서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산이 괜찮은지, 또 내 산이 내가 산을 하나 샀는데 좀 봐주세요 이러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50% 정도는 농장을 만들 수 없는 임야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임야 매입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올립니다. 임야를 매입을 안 하시고 제일 처음에는 준비해야 될 게 물론 뭐 부동산이나 이런 데 많이 알아보셔야 되겠죠. 근데 벌써 부동산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매물들은 별로 농장 만들 때 쓸만한 게 잘 없습니다. 거의 뭐 못 쓰는 거, 길 없고 길이 있으면 경사가 엄청 세다든지 그냥 사가지고 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산들이 많이 있죠, 부동산에는. 그래서 부동산을 다니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보통 농장 만들 임야를 하나 제대로 된 걸 찾으시려면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발품을 팔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1년 이상 걸릴 거예요.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기획에서 나오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엄청 비싼 거 그런 건데, 뭐 농장을 만들 정도의 임야는 보통 평당 금액이 10,000원 넘어가면 별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뭐 개발해서 임업인들은 개발을 하고는 거리가 멀죠. 개발을 하고는 거리가 멀고 농장을 만드는 용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평당 10,000원 이하가 좋습니다. 농장이 시내에 가까이 있으면 별로 효용 가치가 없어요. 임업. 나무를 심든지 산채나 약초를 키우든지 하면 시내에서 뭐 바로 붙어 있고 이런 거는 별로 효용 가치가 없죠. 그건 언제라도 개발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임야 매입할 때 최초에 제일 중요한 점은 매입하는 거겠죠. 일단 매입을 들어가기 전에 자기 돈으로 살 건지, 아니면 이무 부계자 매입 자금으로 살 건지, 아니면 경매에 나오는 매물을 살 건지. 매입 자금은 일단 지자체, 자기가 토지를 사서 눌러앉는 그 지역 산림조합에 가서 매입 자금 신청을 해놓습니다. 신청을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순서 돌아왔습니다. 땅 구해갖고 땅 구해보세요 이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때 구해서 매매를 하면 되고요. 산림조합에 가서 마이너스 1억짜리 2억짜리 빚으로 된 통장이 하나 생기는 거고, 토지 문서는 제 앞으로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매입 자금으로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경매 보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경매를 보시면 돼요. 경매 보는 거는 이자 1% 아니고 1.8%인데 70%까지 무조건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 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니겠죠. 경매도 해보면 저는 뭐 꼭 제가 사는 건 아니라도 이렇게 연락 오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권해주기 위해서 경매에 관심 있게 봐요. 계속 보면 1년에 경상권, 강원권, 충청권 이래가지고 1년에 나오는 쓸만한 게 농장 만들기 아주 좋은 것들이 한 4, 5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는 거를 잘 캐치하셔서 매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거, 경사도, 토질, 그리고 길이 붙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경사도는 등고선 쉽습니다.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등고선이 나오면 지도에 이래 보고 등고선이 나오면 등고선을 거리를 재어봐요. 한 칸의 거리가 20m 이상, 40m 나오면 더 좋고 50m 나오면 더 좋은 거겠죠. 20m 이상 나오는 지역이 50% 이상 나오면 그다지 나쁜 건 아닙니다. 농장 만드는 가치는 됩니다. 그리고 토질은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 토지를 보는 것도 막 어떤 분들은 삽 들고 다니고 꼬챙이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토지를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밑에서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고 굵은 나무, 소나무가 굵고 참나무가 굵고 낙엽속에 있는 게 굵으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토양이 어느 정도 영양분이 많고 토심이 깊다는 소리입니다. 토심은 흙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흙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20m 이상 나온다 하면 경사도도 좋고 토심도 좋은 겁니다. 나무도 굵어야 되겠죠. 토심이 좋으려면. 일단 경사도하고 토지는 그렇고,
또 알아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현안길이 있는지. 길이 있어야 됩니다. 농로 있어야 되고 현안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현안길이 남의 밭으로 됐는데 포장이 안 돼 있으면 이건 길이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포장을 해놓은 길이라야 땅 주인들이 그 땅을 포장을 하는 걸 허락을 했다고 해서 그 땅을 밟는 게 되지, 비포장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금로라든지 시멘트 포장길이 붙어 있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내 땅이 그 길 옆에까지 바로 붙어 있으면 제일 좋고, 이런 땅들이 처음에 땅 구하는 분들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는 지역이겠죠. 뭐 국립공원 이런 데는 뭐 사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진 않습니다. 국립공원에도 산채하고 약초는 재배가 됩니다. 근데 벌목 자체가 안 되고 자금도도 못 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뭐 국립공원도 저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싸면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는데 그렇게 싸게 나오진 않죠.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임업 하시는 분들이 국립공원을 조금 피하시는 게 낫죠. 행위 제한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리고 경관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경관지역은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관광지 주변에 있는 임야, 또 사찰 주변에 있는 임야, 이런 것들은 경관림으로 묶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뭐 국립공원, 도립공원 안 되는 건 다 아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막 부탁을 할 게 있었는데 자꾸 잊어먹네요. 그렇게 임야를 이제 매입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흔히 너무 쉽게 알고 계시는 부분들도 많아요. 산 사면 보조사업이나 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산에 농장 만드는 거 다 지원해준다 하더라, 이렇게 알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최소한 임야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농장을 만들 때 자기 먹고 쓰는 돈 아닙니다. 땅에 임야에 자부담으로 투자돼야 될 금액이 무조건 1억은 넘게 들어갑니다. 아무리 작다 해도 10,000평 이상만 나오면 보조사업을 무조건 2번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이, 자기 부담금이 1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내 돈 없으면 농장 하늘에 두 쪽이나도 못 만듭니다. 근데 그거죠. 제가 농장을 해보니까 보조사업을 2번 받아서 내 돈이 1억 들어가고 국비, 지방비가 1억이 들어와요. 1억이 들어오면 그러면 2억이잖아요. 2억 가지고 하는 돈이나 그냥 내가 내 돈 1억 있으면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일하는 돈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1억이 있으면 보조사업 안 받고 내 돈으로 1억을 써서 내가 그냥 설렁설렁 일하면 1억 가지고도 농장을 다 만듭니다. 근데 보조사업을 받게 되면 금액 자체가 높아지죠. 공사 금액 자체가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누가 돈 벌어요? 중간에 서 있는 장사하고 일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분들이 돈 벌죠. 산주는 지출해야 될 돈은 법적으로 다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 여력이 너무 없으시면 농장을 좀 작은 걸 하시는 게 맞아요. 내한테 통장에 2천만 원 밖에 없는데 임야를 3만 평짜리를 사서 하면 제일 처음부터 돈이 들어가요. 뭐 오시면 보통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임야를 매입을 하고 벌목을 하게 되면 벌목 서류라는 걸 만들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산림조합에 가서 다 만들어요. 산림조합에 가서 만들면 서류 만드는데 비용이 꽤 합니다. 조합원이고 해도 뭐 깎아준다 해도 몇백 정도는 그냥 막 들어가죠. 거기다가 자금로 낸다 하면 자금로 내는 비용은 또 별도, 관리사 지은 다음에 관리사 짓는 자리 도면 나오는 것도 또 별도, 이렇게 있으니까 돈이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감안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금이 전혀 안 따라주는 상태에서는 하면 그냥 땅 버리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금이 안 따라주는데 시작을 하면 고생만 하다가 끝나죠. 속만 타고 하다 나중에 되면 욕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이 벌목을 하고 산에 나무를 바로 심는 걸로 다들 알고 있어요. 벌목을 하고 산에 나무를 바로 심으면 거기에 있는 나무는 거의 다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농장 조성이 힘들어요. 그래서 농장 조성할 때는 벌채를 하고 그에 당연히 하는 게 아니고, 한 해를
산을 가만 내두면 봄이 됐을 때 겨울에 보통 벌목을 하니까요. 겨울이 되면 새순이 또 이제 봄이 되고 하면 새순이 쭉 올라오잖아요. 보통 산에 자생을 많이 하는 게 참나무, 아카시아, 소나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아카시아 같은 경우들은 캐내도 안 되고 그냥 가만두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6월 달쯤 돼서 뿌리 죽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 농약을 좀 진하게 한 4배 정도 진하게 해서 산에 살포를 다 하게 되면 그때 되면 아카시아는 100%다 죽습니다. 근데 벌채하고 봄에 나무 심으라 크던데 이래가 막 군에서는 봄에 나무를 몰래 바로 심는 게 원칙이라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가네들 일하기 편한 거고 농장 조성이 제대로 되려면 땅 속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의 뿌리들이 없어져야 돼요. 아카시아는 10cm짜리 뿌리가 하나만 끊어져 있어도 거기서 새순이 다 올라옵니다. 참나무 같은 경우는 약을 살포한다 해도 잘 안 죽고요. 참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는가 하면 이제 뿌리 밑둥 근처에 도끼질을 해서라도 근사미를 뿌리 근처 가까이에 뺑 둘러가면서 원액을 막 부어주면 죽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벌목하고 위에 발라준다 그러거든요. 발라서는 잘 안 죽어요. 아카시아는 천근성이라서 뿌리가 옆으로 기니까 얘네들은 새순이 벌채를 하고 나면 새순이 많이 올라옵니다. 굵은 나무 하나를 벌채하면 그 나무에서 새순이 나오는 게 한 3, 40개가 나와요. 어디에서 나올지 몰라요. 뿌리에서 다 올라오니까. 그건 약을 치면 되는데 참나무는 뿌리가 직근성이라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거는 최대한 뿌리 가까이 해서 껍질을 까서 거기에다 약을 발라주셔야 죽습니다. 그런 땅 속에 자생하고 있는 큰 나무의 뿌리들을 어느 정도는 작업을 해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농장 조성을 해야 농장이 깨끗하게 나올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바로바로 심어서 폐농된 농장들도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일반 보조사업으로 받으면 일찍 서류 신청 잘 해가지고 하다 보면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는 벌채하면 그해 봄에 바로 식재를 하거든요. 그런 거는 거의 폐농 수준을 다 밟습니다. 아카시아 참나무 때문에 농장 관리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유념하시고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냥 다음에 가서 소백 코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 뭐 글씨 적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냥 이렇게 내용만 전달을 드릴 겁니다. 소백 코드 검색하시면 전화번호 다 뜹니다.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해도 되고 오셔서 방문 농장도 한번 둘러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하고 같이 일하는 부동산들이 20명 정도 있습니다. 경상권 내 상주, 대구, 영천, 안동, 문경, 뭐 영주, 봉하 이쪽에 부동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쓸만한 매물을 직접 찾으러 다니시는 것보다가 솔직히 뭐 땅 보러 오는 거는 전화해서 집안 한 개 주소 이러면 안 주죠. 저 역시도 못 줍니다. 보러 시간 내서 오시면 적당한 임야, 본인들한테 맞는 임야를 제가 충분히 찾아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부동산은 아닙니다. 근처에 같은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거고 그리고 제가 1년에 임야를 한 3, 4개씩은 땅을 3, 4개 정도는 땅을 찾아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